네,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포고령 원본, 계엄사령관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웃으면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오후에라도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한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훈,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대령 김현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예.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법행정영역에 있어서 마비도 없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적법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에 의한 망상계엄이자 감정에 의한 감정계엄이자 보복에 의한 보복계엄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계엄사령군의 답변과 그리고 지금 도망쳐 있는 김용현 장관의 이 실태에서도 여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님, 예, 행안위에서 오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화 통화 한 3번 정도 하였는데 첫 번째 할 때가 전화로 지시했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전화 통화 한 3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서로는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시했습니까? 예, 통화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그게 한 11시 30분 좀 지난 것 같고 그때가 포고령 내려간 시점에서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지시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때 저는 뭐 요청한 것 같은데 정확한 그 워딩은 제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요청입니까? 지시지. 그때는 그걸 설명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판사 보내라고 대법원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판사를 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를 보내라고 하는 계엄사 측에 파견 요청을 접수하고 법원 행정처는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령 요청입니까? 유령 지시입니까? 예,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안 했습니까? 그럼 예, 누가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그때 법원 행정처가 아무런 지시나 요청이 없는데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까?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당일 12월 4일 새벽 양구군청 CCTV실과 상황 통제실에 군경이들이 닥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전군에 각 지자체 CCTV나 통제 상황실을 점거하라고 한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이 들이닥쳐서 점거를 하고 지자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랬습니까? 월권한 겁니까? 육군 22사단입니다.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차관님, 예, 김용현 장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위치는
아침에 그 공간 관사에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 위에는 제가 출국 계획이 없습니까? 예, 제가 뭐 출국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출국 금지 지시 요청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이 내란 군사 반란 사태에 연루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령관들 그리고 담당 대령들 지금 직무정지와 그리고 출국 금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국가수사본부에서 거기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현재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 배치된 부대가 어느 부대입니까? 투입됐던 부대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707하고 1여단 수방사이야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경찰 특임대 SDT 군사경찰 특임 투입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3개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투입된 부대 지휘관한테 확인할 때는 실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나온 사진에 보면 실탄 들고 다니는 박스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여기에 실탄이 들어간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도 부인합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을 보지를 못했고 저는 투입된 지시하고 했던 통제했던 지휘관한테 확인을 했고 지휘관은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네.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하시고 부승찬 의원님한테 이렇게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1분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질의 시에 모 의원께서 대통령님을 호칭하면서 윤석열 씨 이렇게 네 번을 거쳐서 호칭을 했습니다. 일국의 국가 통수권자를 사석도 아닌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질의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면서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군 참모 그러면 아니 저거 해드리세요. 5분을 드리세요. 5분을 드리시면서 연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까 끊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군 참모총장은 수십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과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계속된 계엄 준비 발언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해산 의결 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시대 상황의 변화, 통신의 발달 등으로서 보안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장병들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발령이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엄두를 못 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예상을 되었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계엄사령부와 계엄부대에 대응하는 모습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군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차관님도 저희 그 대정부 질문 질의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하 차관님이 인식했던 상황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참 참담합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 시에 발령한다는 요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오전에 질문 시에 전시와 사변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와 관련돼서 해석의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오후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몇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 모습들이 나와서 야당의 이러한 폭주에 맞서서 불가피한 경고 속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야당의 폭주, 국정 마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22명인데 22대에 들어서 10명이 실제로 당했고 판사의 겁박, 판사를 겁박하는 거나 검사의 탄핵으로 사법업무가 마비가 됐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거 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황, 국가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는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국정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담화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엄 건의와 해제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계엄의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제가 전임 국방장관에 관련돼서 했을 때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뭐 진위 여부는 뭐 따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16, 12.12, 5.18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행착오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이유를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다 사안사안별로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본질적으로 군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것에 동원이 돼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본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예,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다. 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다. 예.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내려지는 거라고 계엄 실무 편람에 규정돼 있네요. 네,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관리관님, 지금
계엄 실무 편람을 보면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있고 비상대책회의 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계엄 선포 요건 이게 위법한 건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이걸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선포안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선포안이 작성이 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대통령 보고 전에?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일어나서 심의, 하시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계엄 선포 심의를 국무회의에 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그러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없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통한 계엄 선포안 작성이 없었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된 게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한 것만 있어요. 전제가 무너져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비상사태냐. 이게 계엄 실무 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육군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간 기억하십니까? 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그때요. 10시 30분에 계엄사령관 임명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부대 출동 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인 걸로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이죠. 그러면 전에 임명됐으면 부대 출동 명령은 누가 하는 거죠? 계엄법상? 계엄법에는 아니고 그냥 현행군 예. 지휘계천상에서는 예.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죠. 네네, 사령관. 예. 예, 계엄 사령관. 사령관. 예. 출동 명령 하셨죠? 후에는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저는 출동 명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임명되고 나서 부대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동 명령을 안 내렸어요? 국회 출동, 그다음에 성관이 출동. 네. 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은 안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명확합니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실탄 지급 여부 아까 나왔었는데 지휘관에게 작전 중에 경계용 실탄을 지급합니까? 지금도? 지휘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5분대기 소대만 가지고 다닙니다. 예? 평상시에는 5분대기 소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 다닙니다. 계엄 사령부에는 실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냥 빈총 들고 나가요?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께서 방첩사와 특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사령관 임명 전에는 통하지 않고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병력 준비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준비 사항을 확인한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네, 명확합니다. 예,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좀 이따 질의는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구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총장으로서 군 검찰에 대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에 대한 부승찬 의원님, 아예 5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이제 다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아닙니다. 아이 그건 좀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진행을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격의 있게 좀 하시죠. 예. 아니 원래 김병주 의원님, 오늘은 현안질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걸 최고위원들부터 먼저 하고 나가시게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걸 자꾸 위원장한테 자꾸 그렇게 따지자 그런 거예요. 부승찬 의원님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계속 연이어서 5분을 더 드려서 하시는 게 좋겠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추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관 임명되고 나서 방첩사령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셨어요? 계엄사령관 임명 후에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경찰 그래서 병력. 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상황 좋지 않은데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좀 사령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이제 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계엄군 헬기가 24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당한 거예요. 예? 지금 방첩사령관을 패싱하고 모든 라인이 새롭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금 군형법상의 반란이에요, 반란. 그 다음에 상관이 뭐라고 군형법에 되어 있냐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령관님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의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죠.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조를 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지금 국회 작당한 겁니다.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본청,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총을 겨누고 거기에 보좌 직원들이 소화기로 맞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령관들 말입니다. 그래서 육군 검찰에다가 사령관님은 하셔야 돼요. 군형법상의 제2조의 상관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사령관님이 수사 대상이 될지언정 이 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지시하실 겁니까? 예, 관련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사 지시하세요. 제24조 군형법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에서 지휘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예요. 이거는 사령관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사령관이 온포스트 하라 했는데 이 지역을 이탈했어. 이탈의 죄에 해당돼요.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군이 사는 길입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져요. 개인적으로 박안수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거는 이 명령 체계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군검찰의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총뿌리를 외부 위협이 아닌 국민을 향합니까? 군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죠. 아닙니까? 예,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제 총장님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 딱 하나입니다.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나중에 안타깝지만 총장님께서도 수사 예산이 되셔야 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질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추가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의원님 바쁘시죠? 그러면 제가 하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현안 질이기 때문에 그 순서지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의원님부터 먼저 해드리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셨던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그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추가 출석 요청한 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뭐 시간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차관과 또 우리 총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다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병력을 이동한 사람들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있어요. 이 벌어진 상황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아니라고 나이브하게 이게 무슨 뭐 동맹이 하나 생긴 것처럼 지금 위원회가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입니까? 우선 저희 위원회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수사기관이나 뭐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를 묻고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 상황에서 아무런 수사단위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야 앞으로 할 일이지요. 그리고 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관계 확인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시라고요. 차관도 못하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해당 사령관들 지금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물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허영 의원님하고 항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중체대한 45년 만에 이러한 국가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가가 완전히 흔들렸죠. 국민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두려움 속에서 한반도 전체가 혼란 속에서 있었고요. 이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제사회로부터 국격을 손상시킨 엄청난 이러한 사항이죠. 내란죄, 실제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핵책으로 저는 보는데 이럴 때 핵심적인 사람을 불려서 하는 게 당연하죠.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그리고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장관은 정인이나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만약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오늘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은 내일 다시 한번 이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궁금한 의혹을 우리 국방위가 그래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할 도리죠. 사실은 비상계엄이 열렸을 때 저도 바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문이나 그런 데를 못하고 일부러 담을 넘어서 오시다가 다친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국회가 유린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국방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서나 이런 걸 정해서 좀 가능하게 좀 했으면. 네. 조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 드릴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 이후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 3가지 등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닌 예컨대 전시계엄, 대기계엄 등을 선포하고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국방부에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의원님, 그거는 뭐 가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가정이- 그게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총장님, 똑같은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기계엄을 선포하라고 시행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련된 데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참담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분명한지 여부를 잘 따져서 수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어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되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인수 총장님을 포함한 707 단장 등 현역 군인들은 군사 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수사 및 재판을 보게 되면 내란 및 군사 반란으로 두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각 무기 17년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를 책임지고 계신데 이 군사 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군 경찰,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인 된 판단과 정의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군사반란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려를 알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가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동아사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된 사람 말고 현직 군인 중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왔던 707, 1공수 같은 경우 그 각각의 단장들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군사 반란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군들이 여전히 707 특임단을 이끌고 여전히 1공수 특전 여단을 이끌고 그 외에도 지금 13특임 여단, 3호 특임 대대, 9사단 다 동원됐거든요. 이번에 지시 명령을 받고 동원된 계엄군의 지도급 장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저희 공수처, 검찰, 국수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고발이 돼 있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제 있습니다. 말씀은 그 조사와 끝날 때까지 이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특임단, 공수, 뭐 특전단 임무를 맡기실 거냐는 거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합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치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왜 자체 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707이 1공수가 3공수가 동원됐는지 조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완료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체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사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높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21사단 위치된 양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역계엄에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언제 설치된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거는 3일 밤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맞죠? 예, 25분 30분 사이. 예, 예. 그런데 양구구청에는 지금 그 지역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구구청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 10시 50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구구청이 군사정찰을 점거되었습니다. 그건 강원도민들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문을 안 났지만 사령관께서 임명되기 전 30분 전에 군사정찰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총장께서도 지시한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령관도 지금 임명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령관께서 임명 안 되셨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군사경찰에게 양구군청 진입과 점거를 지시했다는 거죠? 이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우리 지금 그 해외 도피 우려가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선을 동원해서 21사단이든 어디든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사선을 동원해서 점거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이 임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구군청에 군사경찰이 진입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사기관 조사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뭐 명확하게 팩트라면은 저희가 관련된 것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선영 의원님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왜 오전에 그럼 오전 거를 지금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규백 의원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고 이 행위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제2조의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이고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재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통령께서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죄라는 것이 형법 제87조 이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을 왜 배제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또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되어 온 군인이 헬기를 동원해서 병력이 투입되면서 그렇게 허술하고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등을 국회에 동원한 행위가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완전히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비상계엄해제 절차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절차가 따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걸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707 1공수여단 수방사 일부 병력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고 계엄사령관도 임명된 시간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시기점에서 그러한 게 방송에 나가면 단순히 경찰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극도의 치안의 불능 상태가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전 군을 소집할 수도 없고 1공수와 그다음에 수방사와 707은 상시 대기하는 대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을 그러나 무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추미애 의원님 공격헬기라고 그랬는데 공격헬기가 아니고 기동헬기입니다. 공중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헬기에 태워서 여기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 시설을 깬 것도 확인했는데 그것도 그 군인들이 방방마다 두들기면서 내부에 인원이 없는 방을 찾아서 정책위 의장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명령에 자신이 수행해야 될 본분을 계엄사령관님도 정확하게 인식하기 이전에 군이 대기하는 인원들이 지시를 받고 출동한 행위에 대해서 그 군을 탓하면 군이 전시에 적과 교전할 때도 싸울까요? 말까요? 총을 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의 가치 판단을 그 순간에 그런 병력들한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이 비상계엄의 절차를 최초에 선포한 대통령이 옳았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에서 의장이 국회의원의 190명에 의해서 이거를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해제했고 대통령은 바로 이거를 수긍했고 병력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러한 문제를 부하들을 내란죄 또는 이들이 반란 폭동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 시점에서 뭐 내란죄니 군사 반란죄 이런 것들을 많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할 만한 그 어떤 사실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구 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떠나서 지난번 12월 3일 사회행위가 형법상 무죄라고요? 조국 의원님, 제가 무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님 이제 참 점잖으셨는데요. 예, 아니 이 사태를 좀- 만들어놓고 이렇게 평온하게 무슨 계엄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의원들의 발언이야 다 들으실 의무가 또 있으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발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흥분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 예, 오전에는 총장께서 별다른 지시나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지혁 경찰청장은 박안수한테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조지혁 경찰청장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3번 정도 있습니다. 뭔 내용이었습니까? 예, 첫 번째 11시 30분 어간에 포고령 1호를 내린 상태에서 한 7분 정도 지난 순간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경찰청에 포고령을 내려갔다고 알려주고 그 포고령 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뭐 이렇게 해서 경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병력의 증가를 요청을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선관위 관계 상당히 미스터라고 생각하는데 본연의 판단으로는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하려고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로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아마 추측적으로 가능한데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엉뚱한 선관위로 방첩사를 사복절을 배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몰라요? 그거는 지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병력을 경찰 병력을 배치를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 국회는 이제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병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총장, 자, 이거 시간이 없고,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와서 상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상주를 시켰습니까? 예, 상주를 시킨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중간 지휘소가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는 중에 현장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현장에서 실탄과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휴대하고 상주한 걸로 여겨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방첩사 체포조가 요원들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 회사 48기구만요. 이분이 욕설을 해가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본적인 알고 국감 뭡니까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나오셔야지. 에? 방첩사 체포조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국헌이 문란하고 군 기강이 저는 문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또 차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군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군 기강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부적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번 군 장성 인사를 보면은 육군에 중장 진급자가 없어요. 육군보다 훨씬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된 해군군은 3명씩 있는데 육군이 훨씬 규모가 큰데 왜 이번에 삼성 장군 진급자가 없습니까? 저는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삼성 진급자가 안 나온 걸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군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소장들을 진급시켜서 중장을 시키면은 특전사 사령관이나 곽종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계엄의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삼성 장군을 진급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은 오랫동안 몇몇이서는 오랫동안 이 계엄을 준비해왔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총장, 예, 당장 말이죠. 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시키고 수사시키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죠. 절 보세요. 두 분 다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총장 사법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부승찬 간사께서
평소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았다. 그죠? 예, 받았습니다. 그 뒤에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받았습니다.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거, 무슨 법에 무슨 뭐 이렇게 무지한 거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이 문제입니다. 이 지휘권의 문제예요. 계엄이 발표되고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 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 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묻습니다.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넘어가는데 경찰 6명의 제재를 받았어요. 6명.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아까 3번 통화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제하라고. 아닙니까? 예, 그죠? 아, 형님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죠? 대답해봐요. 예,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 하달되었다고 연락했던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한 거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하는데 뭘 확인해 본인이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맞겠죠?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 다시 올리면 포고령을 언론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고령에 대해서 7분 후에 경찰청에 알려주라고 지시를 받고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거기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항의 포고령에 따라서 조치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포고령 1호가 국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양을 취할 겁니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무를 원래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무슨 특임부대니 707이니 공수 1공수 여단이니 전부 다 계엄사령관이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군부대 작전권이 아니죠. 계엄사무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분명하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조물하게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없이 간 크게 간이 배 밖으로 하듯이 포고령이 떨어진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직접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한다, 국회까지 난입한다, 무장을 했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지금 직권남용으로만 요 조물애기들 김용현 이 사람들만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엄중한 사태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돼. 검찰은 수사권 없어. 길 수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국수본 택도 없어요. 국수본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장관 대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즉각 군 검찰, 군 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지휘를 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뭐 의원님 알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또 직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하지 말고 검찰, 경찰 다 모양되니까 지금 수사권 지금 돼가면서 지금 여기다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거예요. 예, 우리 여당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군의 명의와 군의 사개벽을 위해서라도 정치 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중한 임무가 우리 장관 대행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과거 5.16, 5.18, 12.12 이와 같은 국가적인 격변 시에 군인들이 실제로 여기에 개입돼서 많은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든 없든 아무도 관계없는 군인까지도 정치 군인이라고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사실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몫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이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군법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계엄은 뭐 합참에서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 시스템 속에서 전시 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인이 이 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그 양성 과정이든 보수 교육 과정이든 법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소홀하지 않느냐 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행동한 군복을 입은 군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육본대에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육군 총장이 계엄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육군 총장은 조언을 받을 참모가 없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또 불법성이 명확히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참모총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진단을 받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필요하면 전역 지원서를 내야 됩니다. 이건 국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운명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렇게 명령 발령에 의해서 수명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명령권자가 책임이지 수명자가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각 부대마다 상황일지가 전부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상황일지를 근본적인 자료로 해서 전후 시간차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국방부가 하기도 곤란합니다. 또 육군본부나 각군 본부에서 하기도 곤란합니다. 참모총장이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제언드리면 합참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참은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법무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오늘 이 국방위 전체회의가 마치면은 우리 차관님께서는 장관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업무가 정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의 과정, 명령권자와 수명권자를 구분하고 수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사람한테는 빨리 해제시켜 줘야지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한교호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가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지금 조언을 해주신 합참이 적절할 것인지 또 국방부에 있는 조직이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 대리. 예, 지금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때도 불안했지만은 아직도 그 비상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이 현 자리에 다 그대로 있어요. 장관을 제외하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죠. 제2의 비상계엄을 하든가 아니면은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국지전을 유도할 거 아닌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께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립니다. 다만 제2의 비상계엄이니 국지전을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또 저희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사실 하셔도 됩니다. 우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3개월 전에 8월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계엄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장관 대리 뭐라 했어요? 선동이라고 오히려 야당 의원 질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사과 안 해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황당하죠. 그 주장이.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해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 일단은 그 관련자들 내란죄에 관련된 지휘관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돼. 수사를. 그 장관 대리가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을 해서 당장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든 하세요. 이것은 사실 내란죄 현행범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하고 대통령부터 김용현 씨까지 다 잡아들이세요. 체포해서 수사를 하세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아까 앞에서 한교 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합참 갖고는 안 것처럼 되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예, 불법성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70년 동안 있었나요? 처음이잖아요. 예, 제가 군생활하고 지금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안보 공백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공백이 없습니다. 생기죠. 사실 지난번에 이종섭 탄핵, 이번에 김용영 탄핵, 우리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계속 주저한 이유가 안보 공백이 생길까 봐 주저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보 공백이 장관 대리하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유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안보 공백을 유래한 유발자가 누구예요? 예, 현재는 장관께서 일련의 행동의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과하시고 사의 표명을 하신 것 때문에 면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고 또 후임자가 그분만이 아니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자가 주범이죠. 김용현하고. 당장 그런 조치를 하시고 그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은 요때 그 지역 계엄사령부가 언제 다 설치됐습니까? 지역 계획 설치된 시간을 제가 몇 개소가 설치됐어요? 예, 지구 계엄사는 2개소고 지역 계엄사는 한 10몇 개가 넘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가동이 됐습니까? 완전히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은 그 계엄사령관 이후에는 진행간에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로 어떤 통화했습니까? 주로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하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경찰은 아까 3번 경찰청장 통화했다고 하는데 2번째 통화가 그 당시에 경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많이 해달라는 통화와 함께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는 몇 번 통화했고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수방사령관도 그리고 요 끝나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방첩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하고 어떤 내용 했는지. 네, 방첩사령관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그때도 이게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은 한 7회나 5회 정도 됐고 그저 맨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찰이나 병력들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나중에는 어떤 장소에 국회로부터 이탈해서 배치되어 있다. 뭐 좀 최대한 이탈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것의 기획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방첩사령관 김용현 대통령이죠?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 준비를 한 이틀 전부터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세요? 그리고 그 화상회의를 했다 했잖아요. 몇 시에 했습니까? 화상회의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정군 지휘관에게 화상회의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이제 지휘관들에게 그 계엄 발령된 거 그리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뭐 이제 임명, 명령 불응시 항명죄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시작 계엄 시점의 화상이었습니다. 장관이 얘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관이 이해하는데 지시했잖아요. 계략 여기도 그냥 자세히는 못 적고 제가 필기를 해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상회의상에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항명, 예. 그리고 이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에 임명한다. 참모차장이 합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 그리고 합참 계엄과를 좀 계엄사령을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김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